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북한 매체는 윤석열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대해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 가서 겉으로나마 표방했던 조문의 명색마저 무색하게 빈둥거려 비난거리가 됐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기 위해 일본 것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 역시 모자라는 놈은 어디 갈 데가 없음을 증명했다. 겨우 사정하여 대면한 미국 상전에 불과 48초 만에 등을 돌려대어 창피를 당했다. 누추하기 짝이 없는 동냥질로 제놈의 살구멍을 열려다가 도리어 개코망신만 당했다. 그걸 병자치고 온전한 놈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줬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15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남조선이 최대 희생물이 되었다. 최근 미국에 의존하여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려보려던 윤석열 역도가 상전인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고 서리 맞은 호박잎 신세가 되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한 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자동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바빠맞은 윤석열 역적 패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채택으로 남조선산 전기자동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고 아부제기를 치면서 저들에게도 똑같이 보상해달라고 구걸했다. 그러나 미국 것들은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자동차에 국한된 법이 아니다. 전략이 담겨져 있다. 남조선의 입장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라며 윤석열 역적 패당의 요구를 외면해버리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논평에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든 보도가 나왔지요. KBS의 단독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교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대비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미국 로비업체를 고용했음에도 관련 법안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해 5개 미국 회사, 즉 미의회 관련 사항이나 법안, 제도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8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고 모니터링을 지시한 사이 12일 하원 통과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직전인 4일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는데 외교부는 감축법 역량에 대한 분석을 미처 다 하지 못했고 따라서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감축법에 대한 상세 논의가 발표에 없었다 이거지요. 그러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였다 이겁니다. 자, 민주당이 발의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해임 사유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지요. 이번 해외 순방의 외교적 참사와 별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바 있음. 지난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임. 더욱이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통과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임. 이런 무능외교에 대하여 주무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함 라고 밝혔습니다. 자, 홍사훈 KBS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미국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될 전기차 28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테슬라 등 22개 차량은 미국산이었지만 외국 차량도 6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벤츠와 볼보, 닛산 등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차는 없습니다. 미국 상무부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미국의 정책은 이와는 달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보니 우리는 한국산 차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지만 미국 의원들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연합니다.
미국 의원들이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는데 한국 입장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봐줄 리 없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과 거기 나가 있는 상무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 다른 나라와는 입장이 다르니 미국산과 차별받으면 안 된다 라고 미 행정부와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그런 일 하라고 미국 땅에 내보낸 겁니다.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차례차례 통과하는 동안 대사관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경위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막말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방문의 성과가 무엇인가입니다. 막말 때문에 대통령의 초라한 외교 성적표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동맹 훼손, 운운의 말 속에 정작 한미 간 풀어야 할 과제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국민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작 한미 동맹을 훼손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IRA 법안 최종안이 공개된 것은 7월 27일입니다. 이후 8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습니다. 8월 7일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에 이어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은 우리 입장을 전달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에 대한 문전박대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로 한미 간 외교 문제가 더욱 고이게 되었습니다. 실속 없는 48초짜리 한미 정상의 만남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48초 동안 만남에서 정말 성과가 있었는지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미 의회에 대한 막말로 하원 의원들의 반발까지 불러왔습니다. 동맹 간의 신뢰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의 초라한 방미 성적표에 아나무인식, 막말 책임 전가 때문에 국민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야당과 한 언론사에 돌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출 경위까지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미국 순방에 동행했던 영상 출입 기자단의 공식 입장에 의하면 막말을 먼저 인지한 것도 기자들이 아니라 대통령 측 대외협력실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기자들도 막말을 인지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격입니다. 막말에 대한 사과와 함께 IRA와 한미 통화 스와프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언제 어떻게 논의하고 무엇을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능한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칩니다.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우리 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대통령의 외교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대미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적발려야 할 것은 바이든이겠습니까? 날리면이겠습니까? 공정부겠습니까?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폭망으로 이어지는 외교 대참사를 버려놓고도 본인이 내뱉은 말에 진상을 밝히라더니 이제는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비속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지요.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말한 적이 없고 이 땡땡은 말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바이든은 일단 접어두고 자기 입으로 말한 이 땡땡을 몇 시간 만에 모르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사 이 땡땡이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해도 녹화 영상을 보게 되면 기억이 되살아날 것인데 어찌 이를 모르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제 결정한 국가 주요 정책도 기억 안 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제 만난 외국 정상과의 대화 내용도 기억 안 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국가 운영을 맡긴다고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지난 8월 언론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힘들다던 교웅이 이제는 대한민국 언론과 전쟁을 선포한 꼴이 되었지요. 기자협회, 언론노조, 대통령실 출입영상기자단,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애초에 사과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이 거짓 해명과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야당과 언론 탓을 하고 이제는 아예 발언 부정에
그야말로 저 영상 속의 윤석열은 대역이었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국정무능과 무지로 일관하다 바이든에게 다 내주고 이제껏 정상들 중 누구도 가지 않을 이유가 있었던 나토에 가서 팽당하고 펠로시 패싱하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는 하나 앞서 있었던 자는 경이 아니었습니까? 미국 가서 나토 외인은 저리 가라 수준의 무시를 당하니 입으로 튀어나온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능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인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고 고쳐 쓸 수 없는 것은 당연 폐기해야겠지요. 빠를수록 국익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